이런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회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거 꿈이 아닌가 현실이 아니든가 해서 가슴만 텅텅 튀네요. 그러나 제가 겪어온 일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36년 8월 27일 날 났기 때문에 지금 77세입니다. 당시 나이는 아까 14살로 했지만 13살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은 꼭 여기와 반대되죠. 제주시에서 요 나분리까지 거리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해안선 따라서 가는 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여기는 또 산간부락이고 저희 마을은 해안부락입니다. 근데 저희 마을이 역사를 보면은 그전에는 한 600년이니 500년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발견되고 꽤 오래된 마을로 지칭이 되고 있고요. 당시 4.3 사건 당시에는 우리 마을이 300호입니다. 지금도 320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가 한 1000여 명 이렇게 된데 거기에서 당시에는 저희 집의 식구가 8식구, 아버지 어머니의 우리 6남매였었는데 지금 4.3 사건을 겪고 나니까 4식구 줄어들고 4식구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그 과거사, 이런 슬픈 과거사는 잊어버려야 될 건데 잊어볼 걸로 생각을 해서 언제나 이런 것을 좀 기억하기조차도 너무 그렇고 해서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은데 좀 즐겁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있으나 자꾸 옛날 얘기 하라고만 해서 그래서 헌데 오늘 이 자리를 오게 하신 박찬식 선생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얘기를 잘 하면은 보니까 천주교 사제님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잘 하면은 모르죠. 천당에야 인도에 갈런지. 제가 사는 태어난 시기가 해방 당시에 해방 당시는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이죠. 그러니까 해방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빼앗았다 하는 것보다도 그때는 일본 말로 말하면 이치오쿠 이싱이라고 해서 1억 1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3천만 명으로 잡고 거긴 7천만 명으로 생각해서 1억 1심이라고 해서 한 나라다. 근데 전시하이 교육이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노래 부르는 것도 바로 군인 노래입니다. 군인 노래. 그러면서 근데 아침에 국민일에 할 적에도 보면은 반드시 동경 쪽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규조요하이 사이께레이 하면은 큰 절입니다. 하고 아주 엄숙하게 좀 하는데 지금은 애국가 할 적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잡음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엄숙하게 하고 단결을 아주 잘한 걸로 지금도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때는 해방이 되자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이 다 고향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 해방에 돌아오기 직전에는 경찰관들이 너무나 너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도로 청결하는데도 경찰관이, 또는 무슨 쌀들 공출하는데도 이제 우리 제주도 분들이라고 하니까 알겠지만 고팡에 가서 쌀황 때려서 하기, 이런 것도 다 경찰관이 하기 때문에 어린애에게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순서암쩌 이렇게 하면은 어린애도 잠잠했습니다. 경찰관이란 게 뭐 지금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저기서 경찰관이 총을 쏜다면은 미흡죠? 그럼 반드시 경찰관은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너무 경찰관이 좀 가혹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관 미흡다 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할 적에마다 경찰관이나 옛날 관공서에 있던 분들이 다 도망가다시피 했지만은, 그러나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또 옷을 바꿔서 또 아마 경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이라. 옛날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출신이 면장을 지냈습니다. 면장을 지내는데 그분도 역시 경찰관 출신이 면장이 돼서 아주 시범부락을 만들기 위해서 가혹하게도 공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는지 이제 그 면장까지 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해방이 되니까 간 곳도 없이 없어집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또 그냥 견디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또 그 실력을 가지고 행정사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해방이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일본 공부는 막 익숙하게 해졌는데 또 서툴기 시작해요. 제법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실증 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한글도 공부하게 돼서 5학년까지 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마을은 농사도 짓고 바다의 영업도 잘하기 때문에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날씨가 좋지 못한 때에 항해하는 선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우도에 있는 경찰관을 싣고 가는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에 우리 마을을 들리게 됐습니다. 피항차 들리게 됐는데, 하필이면 자기네 가진 총으로 이제 물고기를 쏘다가 보니까 총성이 울리자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이 저건 무슨 총성인가 해서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해방되니까 멀리 일본들 갔다는 젊은이들이 고향 찾아서 다 들어온 때이기 때문에 가서 그 배를 덮친 거예요. 덮치니까 거기서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경찰관 2사람이 거기서 희생됩니다. 그런데 희생되다 보니까 다른 배에 싣고 바다에 가서 밧줄로 동여매고 이제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떨어뜨린 게 응급제를 하다 보니까 잘 묶어지지 않았는지 시체가 떠와서 결과적으로 이 마을에서 경찰관을 죽인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덕지서가 있었는데 옆 마을이 함덕입니다만은 함덕지서에서는 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들이닥치는데 경찰관 숫자가 모자라니까 함덕 청년들과 해서 젊은 사람들을 저 범인 색출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은 막 잡아가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다가 밤이면은 또 조금 함덕지서를 건드리는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습격이라고 해요. 습격. 지서 습격. 뭐 그 앞서에도 보면은 우리도 거기에 가담해서 낮에 밤에는 벽단마다 다 비라를 붙이고 낮에는 경찰관이 와서 저거 떼라고 해서 우리는 가서 떼기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비라라는 용어라든가 그 뭐 그때는 용어가 경찰관을 보고 검은개라고 했고 군인을 보고 노란개라고 해서 그것들이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범인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고 이렇게 하니 범인을 색출하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무슨 공산 지령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피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경과돼 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1948년도가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마을이 4.3 피해를 당한 것이 지금 현재 위령제 지내는 위수가 443명입니다. 그때 인구가 한 1000명 좀 남짓했는데 거의 반 정도 그 현장에서는 한 350명 정도 희생되었지만 그 희생된 원인도 그렇습니다. 원인도 그 당시에는 군인차가 지나가는데 아마 산 사람들이 그걸 사격을 가해서 2명이 희생되니까 그때는 그 보복으로 해서 저 동쪽으로부터 집에 불을 질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전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마당으로 전부 집결하게 됩니다. 집결하게 될 적에 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노인네들, 부녀자들, 어린애들만 이제 집합하기 시작해서 전부 모여놓으니 그때 당작 이제 칼빈총들은 하나 소대장쯤 된 분이죠.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소리가 여기서 산에 올라간 가족 나오라 했어요.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죠. 여러 번 짓거리다가 여기에 청년회장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앞에서 그냥 총 쏘아주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총 쏘아가니까 아수라장이 되니까 옆에 이제 기관총이 이제 설치되었었는데 그걸로 몇 번 갈기니까 거기서 한 7, 8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 경찰관 가족 나오라 하니까 가족 나온 것을 서짝으로 차례로 앉힙니다. 저는 군인 가족입니다. 경찰관 가족입니다 하는데 경찰관 가족 중에는 직계 가족만 아니라 사돈의 8촌만 돼도 나도 가족입니다 해서 서쪽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차리고 가족 아닌 사람들도 다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 대창들이 많이 있어서 대창으로 매 맞으면서도 그걸 하다가 보니까 잠깐 멈춘 때에 어떤 아마 이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저 앰뷸런스 속에서 군인들이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연습하려고 하면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여기서 한 3, 40명씩 끌고 가서 저 총질을 내서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걸로 결말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린 나이 때니까 그땐 자동차도 잘 안 보일 때거든요. 저기 불 붙어서 집이 다 불타고 있기 때문에 함덕으로 가지 않고 제주시로 차 타고 가서 제주시에 가서 산다 하면, 제주시를 그땐 성내라고 했습니다. 성내 가서 산다 이 말. 그러니까 자동차도 타고 싶고 성내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뚝뚝 3, 40명씩 끌고 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 40명씩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쪽으로 밭에 가서 죽여버리고 서쪽으로 죽여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마을의 이장을 했습니다. 마을의 이장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경찰관 후원해야 되고, 이장이 된 그것도 이제 조금 앞질러서 얘기한다면은, 하도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저희 집에 굴을 팠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굴에 숨겼더니 동네 사람이 와서 가르쳐버렸어요. 이 집에 굴이 있다고. 가르쳐버리니까 이제 그 굴 속에서 나와서 잡혀갔는데, 아마 치서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숨었으니까 큰 죄는 아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지금 이장도 없고 하니까 마을이 행정마비되었으니까 같이 굴에 있던 젊은 사람, 지금 해병 2기생입니다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널랑 마을에 급사하고 널랑 이장 되라 해서 이장을 하고 보니까, 이장이 함덕지서에 쌀 날라가고 장작 날라가고 고기 날라가고 하는 것이 이장의 임무였습니다. 밤 들면은 산에서 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구 집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쌀을 가져서 산으로 올리라. 양쪽 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 명단을 다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 명단을 뽑아낼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버지도 산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후임 이장을 선택하니까 명단을 적어준 거예요. 적어주니까 산에서는 올라와서 그 명단을 적어준 분, 그 경찰, 그때는 명칭이 경찰 후원회장입니다. 후원회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장도 죽여버리고, 산에서 와서 죽인 분은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그때 학교 마당에 다 모여서 할 적에는 띄엄띄엄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전에 또 그 마을 민보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24사람 죽는 사건은, 민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을 보호하고 공비로부터 어떤 그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라고 하지만은, 북촌 젊은이니까 뽑아내 가지고 그냥 죽여본 거예요. 그것도. 그 후에, 그러니까 북촌 사건이라고 하면 그 학교 마당에서 죽은 사건, 그 사건이 그 숫자로는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 동생들도 3남매가 희생되었는데, 왜 희생되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어린 나이 1살짜리를 업었어요. 업으니까 너무 아기가 울어가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안으니까, 안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 우리는 6남매인데 그 동생들 관리하기가 우리는 조금 컸으니까 난 마음대로 활동해지고 하는데, 이것들은 어머니 그 몸빼에 있다가 그 아수라장 될 적에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 끊어가는데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조금 알고
성내 가면 성내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일에 가는구나 한 것을 어머니는 알았고, 애들은 자동차 탈 것만을 욕심을 해서 그 앞에 나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욕게 다음에 다 그 어느 정도 진납이 돼서 할 때는 그 대대장이 와서 그만 죽이라 해서 정지명령이 떨어질 적에는 흘러서 더 죽진 아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관 가족이다 해서 쓰리꼬타에 뛰어듭니다. 살려고, 이젠 살아보려고. 그래서 함덕에 가니까 직계 가족만 걸려서 다시 내려보내니까 그때는 집에 오니까 밤이 됐습니다. 밤 되니까 건물은 하나 없고 다 이제 내려앉아서 벌겋게 이제 불탄 곳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돼지도 끄셔서 죽어 자빠지고 소도 자빠지고, 그러니까 돼지와 소 자빠진 것도 잡아먹질 못했어요. 어떤 것을 먹으면서 저녁을 끼었느냐 하면은 고구마들 저장한 거, 그것들이 이제 끄시러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꺼내서 그걸로 먹고 그 밤을 지내고 있는데, 뒷날은 그때 대대장이 이 얘기한 대로 내일은 다시 함덕으로 가서 이제 가서 살아야 된다.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덕에 소개해서 갈 적에는 거기서도 젊은 사람들 다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그 집단소에서 생활하다가 연고자들 쫓아서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산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도피자 가족입니다. 그땐 경찰관이나 군인이 잡아간 게 아니고 청년회장이 와서 잡아갔어요. 청년회장도 그때 큰 권리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잡혀갔기 때문에 나는 어린애 없고 다니면서 동냥을 합니다. 동냥을 해봤자 함덕이라는 곳에 돌아도 별로 거기도 시원치 않거든요, 밥이. 왜냐하면 우리는 불타서 갔지만은 함덕 사람들도 그때 밥도 시원치 않은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 갔더니 밥 먹는 상차 그냥 밀려서 너희들 참 이거 불쌍하다 해서 할 적에는 너무 감격해서 그 밥을 먹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진납이 된 때에 그 우리와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이 다 함덕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할 적에도 나는 애기 업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땐 단벌 아닙니까? 단벌. 애기도 지저귀도 없어요. 단벌. 그래도 애기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요. 왜? 먹는 거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염병도 없는 모양이야. 하도 애기 울어가면 발질로 탁 자면은 틀틀 둥글어 가는데, 둥글어 가서 이제 또 불쌍하다고 또 안고, 그러면서도 감기도 안 걸려서 지나간 걸 보면 참 이상합디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애기를 업고 다니면서 이제 겨울철 아닙니까? 섣떨 열나흘의 날 그런 난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들에 가면은 뭔가 먹을 거 있겠지 해서 조금 풀도다 날 때는 아무거라도 뜯어다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때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 데가 놔도 난 살아나, 다른 사람은 죽어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6.25가 터지는 거예요. 6.25가 터지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다 군인 가잖아요. 사상이 무슨 공산 지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군인 가면은 총을 어디로 댑니까? 우리는 그래도 저 해병대로 나간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살 모자라서 저보다 한 살 위에 사람들은 군인 나갔습니다. 한 살 모자라니까 우리 마을에 지서가 있었습니다. 지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도 산에는 공비라고 하는 그
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저는 정문보초도 사고 무기 수입 총을 잘 닦기도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군대 갈 때에는 막 익숙한 솜씨가 되어버려요. 미리 그 연습했으니까. 예. 그런데 지서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면은, 근데 어머니도 이제 저 경찰서에 갔다가 석방행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병신돼 버렸어요. 근데 어머니 병신되자 나는 생계를 꾸려가야 되죠.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지금 뭐 황금작물 이런 어디 경제적인 그 어떤 농사 그게 아니라 저 뭡니까 이거 그 우리 먹을 식량 요것만 확보하면 될 것이니까. 근데 요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부란 건 생각 못 했어요. 공부할 적에 4.3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의장도 했고 학교의 후연회장도 했고 외삼촌이 나 담임 선생이었고 또 형도 급장 나도 급장 동생까지도 급장을 했어요. 굉장히 환경 좋은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다음은 공부할 그런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도 아마 취미가 공부는 공부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55년부터 제가 이제까지 일기를 영 써온 걸 보면은 일기장이 한 13권에 됩니다만은 그 일기장 써온 걸 가만히 보면은 야, 이거 참 그때부터 제법 공부는 잘 했구나 한 것을 이제 느껴지지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저 너분숭이 4.3 공원을 가봤지요. 너분숭이 공원. 그 글들 제가 쓴 겁니다. 그래도 놈 보면은 그래도 그 나무래지 아니죠. 예.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닙니다. 난양으로 쓰죠. 그거 보니까 아 제법 그때 공부를 잘했구나 한 것을 지금도 느껴집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것을 이제 여기 박찬식 선생님은 우리 4.3 피해 조사단장입니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신고들 하지 않습니까? 신고, 유족이 신고라든지 희생자 신고를 할 적에 가만히 보니까 신고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은 한 가족이 몰살당한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우리 동생들은 나가 있기 때문에 정성껏 재물이라도 철경 제사를 지냅니다. 지내지만은 그 몰살당한 사람들은 만약 저 세상에 있다면은 저 물굴름 없을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제사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민주화 세력이 승리로 해서 광주 사태도 나고 해서 좀 이 얘기 할 때가 됐다 생각할 때에 저 평화공원도 생겨가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보자 해서 나 나름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재단을 꾸미기 위해서 그 너분숭이 재단을 꾸미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만 신철주 군수님 있잖아요. 처가집이 우리 동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사이가 되기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군수님 한 번만 처가집 동네에 뭘 베풀어 주세요 해서 제시했더니 우리말로 그렇죠. 이거 좀 달맘지기 해옵서게. 도대체 달맘지기가 뭐냐 달맘지기가. 그냥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설계 도안을 잘 만들어 오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와서 이제 이걸 집에 와서 영 훑어보니까 걔도 제법 잘 하느라고 해서 총무와 제가 유족회장을 그때 유족회를 이미 앞서에 조적회에서 해봤는데 총무하고 인원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개민이제 4.3 연구소에 가서 인원을 해보자 한 게 연구소에서는 자기네가 맡으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규모가
18억 6천만 원이에요. 18억이에요. 제가 계산한 것은 그때 3,500만 원 정도입니다. 3,500만 원. 3,500만 원이 아주 훌륭한 위령비도 세우고 거기에 큰 상석도 놓고 해서 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그게 아니라 18억 6천만 원에서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공원지대로 확보해 놓고 기념관도 세우고 거기 순위 삼촌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저는 유족회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거대하게 해 놓으면은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무감시도 있어야 된다. 거기에 넓히면은 이거 다 호미로 다 풀비고 관리하려고 하면은 꽤 힘들다. 우리 그런 걸랑 취소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저기서 군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아직 해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거 부주바당할 수 없나.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제사도 못했습니다. 숨겨서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민주화 세력이 이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회의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결의를 본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설계한 계획서 이게 저 강창일 의원 손에 들어간 모양이라 이거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더구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공원 만들지 말아야 될 거, 그렇게 만들지는 말아야 될 건데 큰일 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놔두어 보자 한 게, 나는 기념관에 신경 안 씁니다. 그 위령비라든지 재단만 신경 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훌륭하게 재 지내려고 하면 병풍이형 치야 되는데 병풍 치려고 하니까 그 돌로 병풍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북풍이 막 몰아치는 곳입니다. 병풍 만들면은 조망권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가려집는다고, 바다 좋은 경치가 다 가려집을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숙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전 제사 지내려고 하면 병풍 치야 되는데 병풍도 없이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섣들 연락을 날은 음력 12월 19일 날이니까 아마 정월 양력이면 1월 중순쯤 되니까 아주 사나운 그 바람이 몰아칠 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지만은 거기서 하지 못하고 지금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산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해진다. 지서에 근무 안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국리를 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입학해버려야 되겠다. 4년 넘었어요. 4년 넘다고 보니까 입학을 4학년에 하는 거예요. 5학년 다니던 사람이 4년이나 놀고 들어가 보세요. 어린아이들 4살 아래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분교장이 4학년밖에 없어요. 또 5학년은 함덕 가야 돼요. 이게 함덕도 간 거예요.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대로 집신도 삼고 맹탱이 있잖아요. 맹탱이도 짤 줄 알고 멍석도 짤 줄 알아요. 그때도. 그래서 집신을 신고 가는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낭하니 복도니 형편없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것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가서 용감하게 그런 얘기했죠. 학교에 붙긴 붙는데 나흘이면 3일은 결석하고 하루 학교 나와도 됩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요. 된다고. 그래서 붙었어요. 붙으니까 저가 붙기 시작하니까 우르르하게 같이들 붙어요. 그래서 이제 지서에서도 난리 났어요. 사람이 비어지니까. 그래서도
그것을 나는 그랬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공비는 그냥 있어. 그래서 조천중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북천서 조천중학교라면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녀서, 그러니까 우리 저 신구범 도지사가 저희 2년 후배입니다만은 아주 나는 연령 차이가 대단히만 해요. 그런데 자산 피해가 어떤 것에 피해가 나느냐면, 그때는 지금은 상급생 보고 경례 붙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상급생 보고 경례를 붙이거든요. 나보다 4살 아래 상급생에게 경례를 붙입니다. 경하면은 3살 알짜리 경례 붙이질 못했다면 너희 새끼 이래와 왜 경례 안 붙였어? 아, 그런 피해도 20대다. 예. 그것도 사산 피해예요. 사산 피해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될 건데 해서 이제도 어찌 보면은 좀 즐겁게 지내다가 가자. 근데 오늘은 이 얘기하기도 전에 요전번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할 적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하다 말고 자꾸 멈춰주고 해요. 왜냐하면 통역관이 다시 얘기해야 될 거니까. 제가 30분 주어졌는데 30분이 아니라 이건 1시간 강연할 걸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렇게 성직자들이 이런 사삼을 다시 이제 거론하고 할 때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역사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참 오늘 엄숙한 자리에 이런 기회를 주신 좀 재차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저도 그저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4290년도 때다. 지금 1956년도. 그때 제가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저 구가롤로 신부, 또 그 임신부님, 두 분 신부님이 있을 적에 그때 사진에 보면은 4290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왜 신앙생활을 못했느냐? 신앙생활 못한 게, 그땐 군대 가서 굉장히 천주교 믿어서 덕 보았습니다. 어떤 덕을 받느냐? 훈련병 시절에도 그 훈련병은 공일날이면 그래도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도 공일이 아니에요. 화단 정리하고 뭘 했는데, 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놀아요. 그런 덕도 있더니, 야, 천주님이 나를 막 그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앞으로 요 진상 보면은 이 TV에도 보다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저도 관심 있게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강정마을에나 이 사삼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규명하는 것을 볼 적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